13장 나무집 고치기. 아서라 말아라. 뉴잉글랜드 시골 집들이 얼마나 낡고 썩었는지 시시콜콜 얘기해봤자 재미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하지만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서툰 솜씨로 낡은 집을 고치기 전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똑똑히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집에서 몇 해를 살았다. 불만을 참으면서 고치면서 때우면서 지붕을 다시 이으면서 나무를 다시 끼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귀중한 시간과 돈을 헛되이 써버렸다. 낡은 집은 사람들 눈을 사로잡는다. 온 나라 어디에나 물결치는 개발의 결과이면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찾아볼 수 없는 건물에 몰린 사람들은 옛집을 보고 감탄하기 마련이다. 우리도 그렇게 볼품없는 건물에 는더리가 난다. 그렇다고 해서 낡은 나무집을 사서 고치는 걸 찬성하기는 힘들다. 아무리 때우고 고치고 다시 지어도 낡은 것은 여전히 낡은 것이다. 지붕늘을 바꾸고 새로 칠한다고 헌집이 새집 되나? 처음 버몬트에 왔을 때 살았던 집은 날림으로 지은 나무집이었다. 두 군데에 있던 나무집 두 채가 우리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재료나 쓴 데다. 잠깐 눈이 삐었거나 몹시 서둘렀거나 딴 데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나 지었음직한 꼬락선이었다. 한마디로 되는 대로 막 지은 집이었다. 좋게 말해 지하실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구덩이 위에 집을 지었고 삐그덕거리는 장작 흙간, 바깥 변소, 닭장, 욕실에 둘러싸여 있었다. 부서지고 떨어질 때마다 제대로 고쳐야 했을 텐데 부서진 판자, 끊어진 줄, 새끼줄, 닭장 철망, 그 밖에 어떤 것이든 눈에 띄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반죽을 덧칠하거나 못을 박거나 줄로 묶거나 떼우거나 조여 있었다. 되는 대로 고쳐 놓은 데다 정성 들인 흔적이라고 눈을 씻고 봐도 찾을 길이 없었다. 나무집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닐 것이다. 큰 마을이나 도시 가까이에는 살기 좋은 옛집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 살 생각이 없었다. 주머니 형편이 따르지도 않았거니와 그런 곳에 있는 집에 눈길이 쏠리지도 않았다. 우리는 한 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 살고 싶었다. 우리가 1932년에 버몬트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던 옐로낸시 집은 자메이카에서 길을 따라 11km 더 들어간 파익스 폴스에 있었다. 자메이카는 우체국, 잡화점, 은행, 교회가 있는 곳으로 시골 레거리쯤 되는 곳인 본드빌레에서도 5km쯤 떨어져 있었다. 메인의 숲속 농장은 우체국과 3km 남짓, 가장 가까운 마을인 사우스 브룩스빌과 9km 남짓 떨어져 있다. 가장 가까운 업인 블루힐에서 35km, 가장 가까운 도시이자 공항이 있는 뱅거에서 80km 넘게 떨어져 있다. 버몬트와 메인주 시골에서 우리가 처음 살았던 곳은 둘 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두어 번 주인이 바뀐 적이 있는 낡은 나무집이었다. 두 곳에서 다 삐그덕거리는 곳을 고치며 살다가 마침내 우리 힘으로 돌집을 지었다. 버몬트 집과 흙가는 사자마자 지붕을 씌워야 했다. 집이 너무 오래되었고 이름뿐인 지하실, 바깥 변소,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부엌이 딸려 있었다. 버몬트에서 가장 먼저 지은 것이 거접방이었다. 거첩방이었다. 돌벽을 올리고 소나무 판을 마감재로 쓰고 돌 난로까지 놓았다. 몇 해 뒤에 바로 옆에 있던 집을 샀다. 샘물이 나오는 그럴듯한 지하실이 있는 집이었다. 하지만 처음에 산 집보다 훨씬 더 손볼 데가 많았다. 그 뒤로 두 해는 온 집을 공구실, 목공실, 제재소에서 키워온 나무를 보관하는 광으로 썼다. 나중에 저장실로도 쓸모가 없어져서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돌로 사랑채와 작업실을 지었다. 그리고 몇 해에 걸쳐 모아놓은 잘 마른 나무와 돌로 새 돌집을 지었다. 원래 나무집 뒤로 30m나 더 높이 솟아오른 숲 위에 세로로 금이 간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돌을 벽 삼아 지은 집이었다. 금이 가고 얼어붙은 바위는 길이가 7, 8m이고 반은 땅속에 묻혀 있었다. 땅 밖으로 솟아오른 높이가 2.7m였다. 우리는 숲속에서 스키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바위를 건너왔다. 바위 위에 나무가 자라나 가지를 들이우고 잡목과 가시나무들이 바위 둘레에 빽빽이 서 있었다. 우리는 스키를 타다가 멈춰 서서
바위를 찬찬히 살펴보고 완벽하게 수직으로 곧게 선 바위를 집벽으로 삼기로 했다. 그 벽에 숲속 농장 첫 번째 돌집의 거첩방을 붙였다. 하버사이드 가까이에 있는 집은 1951년 가을 메리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산 것이다. 100년쯤 묵었다고 들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그쯤 되었거나 그보다 더 되어 보였다. 우리가 사기 전에는 나무꾼과 사냥꾼들이 연장과 무기를 두는 곳으로 썼고 또 점심을 먹거나 가끔 밤을 지새는 곳으로 썼다고 했다. 메리가 그 집을 샀을 때 하도 망가진 상태라 여기저기 손보아야 했다.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뒷문이 돌적이 하나에 매달려 덜렁거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들려온다. 메리는 주머니 사정이 웬만한 예술가였다. 그 집을 고쳤던 목수 얼윈 다으리는 메리가 $1000를 들여 집을 고치려 했지만 견적을 내보니 그보다 돈이 10곱 더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자 메리는 일꾼들을 시켜 건물을 거의 죄다 허물어버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목재와 바닥재, 마감재를 골라내게 했다. 여기에 다른 재료를 더 구해 방 5세 작은 헛간이자 차고이자 보트 창고가 하나 딸린 집을 지었다. 그러고는 메리가 가진 돈이 다 바닥이 나서 벽난로는 짓지 못한 채 자리만 둥그러니 비워두어야 했다. 장작 헛간도 짓지 못한 채 자리만 비워두어야 했고 밭은 일굴 엄두도 내지 못했다. 1951년에서 52년에 우리가 그 집을 샀을 때 집과 헛간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래층 바닥이 군데군데 꺼지고 울바자 없는 집으로 북풍이 고스란히 몰아쳤다. 그 뒤 20여 동안 우리는 시간은 시간대로 힘은 힘대로 돈은 돈대로 써서 낡은 나무집을 고치고 여기저기 바꾸며 살았다. 거의 우리끼리 일했으므로 들어간 돈은 거의 없다. 하지만 해마다 우리는 뚝딱거리고 고치고 옮겨 지어야 했다. 집과 차고 지붕을 다시 이었다. 나무 지붕늘을 아스팔트 지붕늘로 바꾸고 못쓰게 된 나무 널판도 함께 갈았다. 뒤쪽 현관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었는데 이것을 뜯어내고 돌과 콘크리트로 테라스를 만들었다. 테라스가 집과 현관을 잇게 만들었다. 흙간이자 차고는 뇌 기퉁이에 나무 기둥을 세워 만든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흙에 닿아 있는 쪽이 썩어갔다. 우리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제액으로 들어 올려서 얼음이 일지 않는 깊이까지 땅을 파 기초를 쌓고 나무 기둥들을 돌과 콘크리트 기둥으로 바꾸었다. 거첩방 바닥은 5 곱하기 15cm 가뭄비 나무로 피었는데 땅에 너무 바싹 붙어있던 괴암나무가 썩어서 거첩방 바닥이 꺼졌다. 여론이 거첩방 바닥을 다 뜯어낸 다음에 얼윈이 거첩방 바닥을 다 뜯어낸 다음에 괴암나무를 갈아치우고 바닥을 다시 깔았다. 우리는 거첩방 남쪽 벽에 구멍을 뚫고 벽난로를 두었다. 날이 좋을 때 난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낮잠을 자고 싶어 2층 북쪽과 동쪽 벽에 난간을 만들었다. 여남은 해가 지나자 이 난간도 불안해졌다. 아무리 고쳐도 우리는 여전히 낡은 집에 살고 있었다. 자원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새 집을 짓느니 이미 지어진 집을 조금 손보아 그럭저럭 사는 게 돈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인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돈과 자원과 노력은 다른 데 더 좋은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여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거듭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친구와 이웃과 함께 의논하기도 했다. 다른 많은 문제들처럼 이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저마다 달랐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우리는 낡은 집을 고칠 것인지 새 집을 지을 것인지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았을 뿐 아니라 40해 동안 실천으로 깨달은 문제의 이모지모를 짚어나갔다. 결론은 뚜렷했다. 낡은 집을 고치느라 시간과 자원을 헛되이 쓰지 말아라. 튼튼한 재료로 새 집을 짓는 것이 열에 9은 훨씬 좋고 돈이 적게 들고 그 무엇보다 훨씬 만족스러울 것이다. 자기와 식구들이 살 집을 짓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새 집을 지으면 거기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설계와 재료와 일꾼들이 다 마음에 들어야 한다. 호주머니 사정, 일꾼들 솜씨, 눈썰미, 오랜 경험이 좋은 집을 짓는 데는 모두 빼어놓을 수 없는 자산이다. 나무집을 고치려는 이들에게 몇 마디 도움말을 주고 싶다. 첫째,
낡은 집을 고치고 손보는 데 드는 돈이 새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과 비슷하다. 아니, 전체로 따져보면 고치는 데 돈이 더 들지도 모른다. 우리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덜 들지는 않는다. 둘째, 낡은 집을 고칠 때 중고 자원, 무엇보다 중고 목재를 다시 쓰면 새로 집을 지었을 때보다 빨리 썩기 시작한다. 셋째, 옛 건물 형태가 전체로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로 고쳤을 때도 그 형태가 고스란히 살아남지 않는다면 옛집도 새집도 아닌 어정쩡한 구조로서 일관성도 통일성도 없어져 흉물스럽게 된다. 넷째, 집을 지으려는 이의 생각과 계획은 그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므로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집을 고치거나 다시 짓는 사람이 골동품 애호가라서 낡은 것에 집착하고 앞뒤 안 가리고 낡은 것만 고집하고 낡은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과 기호에 맞춰 살지 말고 자기 개성에 따라 집을 지으라고. 오래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본디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좋아한다면 기회가 닿을 때 놓치지 말고 새 집을 지으시라. 가장 좋은 재료를 구해서 스스로 집을 지으시라. 스스로 집 그림을 그려보고 자꾸 고쳐보시라. 거듭해서 고민하고 정성스럽게 일하면 개성이 담뿍 담긴 집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리라. 집 짓는 기술이 쌓여감에 따라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집이 나타나리라. 집을 지으면서 여러분은 창조하고 또 배우시라. 배움과 창조는 같은 길을 가는 것이므로.